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비드입니다. 2026년 2월 우리는 인류 기술사의 거대한 병옥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꿈의 기술이라 불리던 AI, 양자 컴퓨팅, UAM이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과 재무적 지속 가능성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막 발표한 세계의 거인 엔비디아, 아이온큐, 조비 에비에이션의 성적표를 심층 분석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미래의 청사진만으로 주가를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확보된 현금 흐름, 규제 승인의 가시성, 그리고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는 수직 계열화 능력이 새로운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세 기업은 2026년 이후의 기술 패권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을까요? 최신 가이던스와 함께 혁신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모든 투자자의 시선이 쏠린 곳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은 역대급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분기 매출 6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3%나 성장했죠. 더 놀라운 것은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매출 623억 달러, 즉 엔비디아 매출의 약 91%가 AI 가속기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올해에만 7천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고한 결과가 엔비디아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꽂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젠슨 황씨 이5가 던진 루빈 플랫폼의 구체화입니다. 이제 막 블랙웰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엔비디아는 벌써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을 2026년 하반기에 본격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루빈은 블랙웰 대비 추론 효율성을 10배나 높입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따라오려 하면 격차를 더 벌려버리는 엔비디아 특유의 속도전을 상징합니다. 젠슨 황근 블랙웰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미 내년 중반까지 완판되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최소 1년은 더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변화는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부터 주식 기반 보상 SBC 비용을 BGAAPG 지표에 포함하기로 한 회계 정책 변경입니다. 이는 거품이 낀 수익성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인 724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78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북미와 유럽의 강력한 수요만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AI가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독점하는 플랫폼 제국으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음은 양자 컴퓨팅의 선구자 아이온큐입니다. 이번 4분기는 아이온큐 역사뿐만 아니라 양자 산업 전체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간 매출 1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공공 양자 기업 최초로 1억 달러의 벽을 깨뜨렸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429% 증가한 6,190만 달러였습니다. 가이던스를 55%나 초과 달성한 이 수치는 양자 컴퓨팅이 더 이상 연구실 속의 이론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상업적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합니다. 가장 파격적인 소식은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인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를 1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건 양자 업계의 엔비디아 전략기입니다. 칩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스카이워터는 미 국방부의 신뢰 파운드리이기도 하기에 아이온큐는 강력한 안보 사업 파트너십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인수로 인해 256큐비트 칩 제작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됩니다. 2028년 목표였던 20만 큐비트 QPU의 개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죠.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공매도 기관 울프팩 리서치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가짜 매출이라고 공격했죠.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번 실적을 통해 전체 매출의 30%가 해외 및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퀀텀 바젤과의 6천만 달러 계약이나
한국 KISTI와의 협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 매출 가이던스는 2억 2,500만 달러에서 2억 4,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최대 88%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33억 달러의 막강한 현금을 쥐고 있는 아이온큐는 이제 양자 컴퓨터 제조 공정의 표준을 세우는 양자 파운드리 거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개척자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의 4분기 실적은 비행기는 언제 날고 돈은 언제 버냐는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 3,084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82%나 상회했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블레이드 빌레이드 사업부가 본격적인 운영 수익을 내기 시작한 덕분이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FAA 미 연방항공청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조비는 인증 5단계 중 가장 험난한 4단계에서만 무려 18포인트의 진척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비의 기체가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돼서 최종 합격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조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금 활주로입니다. 최근 토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공모증자까지 완료하며 현재 가용한 현금 유동성을 약 28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연간 5억 달러 수준의 현금 소진율을 고려할 때 2026년과 2027년 상업 서비스 런칭 시점까지 추가 자금 조달 없이 버틸 수 있는 철옹성 같은 대차대조표를 완성한 것입니다. 토요타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200명의 토요타 엔지니어가 조비 공장에 상주하며 토요타 생산 방식 TPS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월 4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허황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2026년 가이던스는 상업화의 원년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두바이에서의 첫 유료 승객 운송 서비스가 목표이며 이미 우버 앱을 통해 예약 시스템 통합까지 마쳤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백악관의 지원을 받는 EIPP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양산 역량을 갖춘 모빌리티 대기업으로의 전환점을 돌았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는 엇갈리지만 FAA 인증 마크가 찍히는 순간 조비의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아이온큐, 조비 에비에이션의 4분기 실적과 미래 전략을 한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기업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통제력입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아이온큐의 파운드리 인수, 조비의 제조 공정 내재화는 모두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2026년은 이들이 약속한 기술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성장주인 만큼 매크로 환경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혁신, 숫자로 증명되는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결국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의 명확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비드의 투자 노트였습니다.